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한밤중이었다. 가로등 불빛마저 희미한 골목길을 따라 한 남자가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었다. 강민준 35 경찰. 오늘 하루도 힘든 날이었다. 사건을 해결하느라 정신없이 뛰어다닌 끝에 이제야 저녁을 먹을 시간이 됐다. 배에서는 허기진 소리가 났다. 그는 습관처럼 근처 국밥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할머니 국밥집. 골목 한 구석, 오래된 간판이 걸려있는 작은 국밥집이었다. 간판에는 복순옥이라는 글자가 퇴색되어 흐릿하게 보였다. 늘 허름한 가게였지만 이곳의 국밥만큼은 동네에서 최고였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구수한 국밥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안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다. 새벽에 가까운 늦은 시각이라 그럴 법도 했다. 아이고, 경찰관 양반, 오늘도 야근이요? 주방에서 고개를 든 국밥집 사장님. 한복순 65, 세월이 묻어나는 주름진 얼굴에 한쪽 팔로 앞치마를 훔치며 웃었다. 강민주는 피곤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오늘도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 고생이 많아. 뭘 먹을 텐가? 평소처럼 국밥 한 그릇 주세요. 강민주는 늘 먹던 자리, 창가 구석에 앉았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주르르 흘러내렸다. 비를 맞아 눅눅해진 옷에서 습기가 피어올랐다. 그는 습관처럼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다. 그리고 순간 얼굴이 굳어졌다. 지갑이 없다. 설마. 바지 주머니 외투 안쪽까지 뒤졌지만 어디에도 지갑이 없었다. 아까 카페에서 커피를 마신 후 그대로 두고 나온 게 틀림없었다. 그의 얼굴이 난처하게 굳었다. 배는 고픈데 돈이 없다. 이런. 주방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을 퍼 담던 한복순이 이쪽을 힐끔 보더니 가왔다. 왜 그러는가? 무슨 일 있어? 강민주는 민망한 듯 뒷머리를 긁적였다. 아, 지갑을 두고 왔어요. 어쩌죠? 오늘은 그냥 가야 할 것 같은데. 그가 일어서려 하자 한복수는 손을 휘휘 내저으며 막았다. 앉아. 경찰 양반, 돈 없어도 먹고 가요. 하지만 경찰이 이 동네 치안 지키느라 얼마나 애쓰는데 국밥 한 그릇 정도는 내줄 수 있지. 한복수는 이미 국밥 한 그릇을 그의 앞에 내려놓고 있었다. 하얀 김이 피어오르며 속을 따뜻하게 녹여줄 듯한 냄새가 퍼졌다. 강민주는 순간 울컥했다. 하루 종일 뛰어다니면서도 누구 하나 고맙다는 말을 해주지 않았는데 이 할머니의 따뜻한 배려가 가슴 깊이 스며들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목이 메어 말이 잘 나오지 않았다. 그는 숟가락을 들고 국밥을 한술 떠먹었다. 따뜻한 국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자 긴장이 풀리는 듯했다. 배고픔 때문일까? 감동 때문일까? 어느새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한복수는 그 모습을 보며 빙긋 웃었다. 별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감격하나. 그 순간 국밥집의 문이 거칠게 열렸다. 쾅. 바깥의 빗소리보다 더 크게 울리는 소리였다. 할매, 안에 있지? 거친 목소리가 가게 안을 가득 메웠다. 강민주는 국밥을 먹다 말고 고개를 들었다. 문 앞에는 덩치가 산만한 사내 셋이 서 있었다. 짧은 스포츠 머리에 검은 가죽 재킷, 손에는 거칠게 문신이 새겨진 사내들. 딱 봐도 깡패였다. 한복순의 얼굴이 굳었다. 또 왔구먼. 그녀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다가갔다. 강민주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사내들을 주의 깊게 살폈다. 돈 갚을 때 됐잖아요, 할매. 가장 앞에 선 깡패가 희죽 웃으며 말했다. 아직 준비 못했어. 조금만 더 기다려줘. 한복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기다릴 시간이 없어. 깡패는 웃으며 주위를 둘러봤다. 아, 손님 계셨네. 우리 얘긴 조용히 합시다. 하지만 그의 태도는 전혀 조용하지 않았다. 강민주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무슨 일입니까? 깡패들은 그제야 강민준을 쳐다봤다. 그의 단정한 셔츠 위로 보이는 경찰 배지가 눈에 띄었다. 잠시 정적. 그리고 곧 깡패들은 어이없다는 듯 웃기 시작했다. 뭐야, 경찰이야? 혼자. 강민주는 침착하게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다. 지원 요청하면 금방 올 겁니다. 깡패들의 얼굴이 굳었다. 이제 국밥집은
일촉즉발의 긴장감에 휩싸였다. 국밥집 안 공기가 한순간에 무거워졌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보다 더 거친 숨소리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다. 가죽 재킷을 걸친 깡패 중 한 명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앞장섰다. 그의 손등엔 굵은 흉터가 나 있었고 목덜미에는 백도라는 한자가 문신처럼 새겨져 있었다. 기한이 지났는데 아직도 돈 못 갚았어. 목소리는 나른했지만 그 안에는 확실한 협박이 깃들어 있었다. 한복수는 손에 쥔 행주를 꼭 쥐었다. 조금만 더 기다려줘. 꼭 갚을 테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가장 앞에 선 깡패가 헛웃음을 흘리며 국밥집 안을 둘러봤다. 벽에 걸린 낡은 메뉴판, 닳고 다른 나무 테이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 냄비. 그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여기서 돈이 나오겠냐? 할매, 이러다 국밥집 문 닫게 될걸. 옆에 있던 또 다른 사내가 바닥을 툭툭 차며 말했다. 차라리 그냥 우리한테 넘기시지. 우리가 이 골목 재개발하는 거 몰라? 그 순간 강민준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흠뻑 젖은 외투를 벗어 의자에 걸쳐두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봐요, 손님. 지금 협박하시는 겁니까? 깡패들은 그제야 그를 바라봤다. 어라, 경찰이었어. 앞장선 사내가 피식 웃으며 강민준의 허리춤을 힐끔 봤다. 거기에는 경찰 배지가 달려 있었다. 혼자야? 강민준은 대답 대신 조용히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손가락이 화면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였다. 통화 버튼을 누르며 말했다. 여기 백두파 소속 조직원들이 불법 채권 추심과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요청합니다. 짧은 한마디에 깡패들의 표정이 바뀌었다. 앞장선 남자가 눈을 가늘게 뜨며 핸드폰을 내려다봤다. 야, 이거 좀 심한 거 아니야? 우리 그냥 돈 얘기 좀 하러 왔을 뿐인데. 강민주는 눈을 깜빡이지도 않고 바라봤다. 정당한 돈이라면 법적인 절차를 밟으시죠. 이런 식으로 찾아와서 협박하는 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한복수는 안절부절 못하며 강민준의 팔을 붙잡았다. 경찰 양반 그냥 조용히 가게 놔두게. 하지만 강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이건 놔둘 일이 아닙니다, 사장님. 그 순간 깡패 중 하나가 테이블을 발로 툭 찼다. 야, 기분 나빠지게 하지 마라. 우리 그냥 얘기 좀 하자는데. 강민준은 침착하게 말했다. 대화요. 그럼 경찰서에서 하시죠. 깡패들의 얼굴에 서서히 짜증이 번지기 시작했다. 그때 문이 다시 열렸다. 문 밖으로 검은 우산을 쓴 남자가 서 있었다. 다른 깡패들과는 달리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거칠었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롭고 여유로웠다. 그는 천천히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국밥집 안의 공기가 더 차갑게 얼어붙었다. 한복수는 그 남자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태성. 그 이름을 듣자 강민준의 표정도 변했다. 백두파의 부두목 이태성. 그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들었지만 피우진 않고 손가락 사이에서 빙글빙글 돌렸다. 경찰이야? 강민준과 눈이 마주쳤다. 네, 강민준 경위입니다. 이태성은 피식 웃으며 테이블을 톡톡 두드렸다. 경위님,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거 아닙니까? 우린 그냥 돈 얘기 좀 하러 온 겁니다. 불법적인 건 없어요. 강민준은 그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법적 절차를 지키세요. 불법 채권 추심과 협박은 범죄입니다. 이태성은 미소를 지으며 한복순을 바라봤다. 사장님, 저 사람이 돈 갚아주겠답니까? 한복순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태성은 천천히 다가와 국밥 냄비 위로 손을 뻗었다. 참 따뜻한 국밥이네. 그리고는 냄비를 손등으로 툭 밀었다. 뜨거운 국물이 쏟아지며 테이블 위로 흘러내렸다. 한복순이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다. 강민주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만하시죠. 이태성은 흥미롭다는 듯 그를 바라봤다. 경찰이니까 뭐 우리 다 체포하겠다고? 강민주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이미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곧 경찰들이 도착할 겁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국밥집 바깥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이태성은 고개를 돌려
창문 너머로 깜빡이는 경찰차 불빛을 바라봤다. 그리고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흥미롭네. 그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다시 강민준을 보며 말했다. 오늘은 그냥 가주지. 깡패들이 순순히 물러났다. 하지만 떠나는 순간 이태성은 문 앞에 서서 한복순을 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사장님, 우리 다시 올 겁니다. 돈 준비해 놓으세요. 그렇게 말하고는 깡패들과 함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강민주는 한복순을 바라봤다. 그녀는 주저앉은 채 젖은 행주를 꽉 쥐고 있었다. 국밥집의 위기는 이제 시작이었다. 국밥집 문이 덜컥 열리며 깡패들이 어둠 속으로 걸어나갔다. 그들의 발소리가 골목길에 퍼졌고 빗방울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공기처럼 스며들었다. 흥미롭네. 백두파의 부두목. 이태성은 피식 웃으며 손에 쥔 담배를 돌렸다. 그는 천천히 머리를 돌려 국밥집 안에 있는 강민준을 바라봤다. 경찰 양반, 혼자서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 뒤에 있던 부하들이 키득거리며 비웃었다. 그러게 경찰 하나쯤은 가볍게 정리할 수 있잖아. 여기서 사고 치면 경찰서에서 더 피곤해지지 않겠어요? 강민주는 눈을 가늘게 뜨며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그리고 짧게 말했다. 도착 1분 전. 그 순간이었다. 삐뽀삐뽀. 골목 끝에서 들려오는 경찰 사이렌 소리. 이태성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백두파 조직원들이 뒤를 돌아보았다. 골목 끝에서 경찰차의 붉고 푸른 불빛이 번쩍이고 있었다. 그리고 전원 움직이지 마. 경찰이다. 단호한 목소리와 함께 형사들이 골목을 가득 메웠다. 깡패들의 반격. 이태성은 미소를 지으며 한 발 물러섰다. 이거 좀 과한 거 아냐? 우리는 그냥 얘기 좀 하러 왔을 뿐인데. 강민주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경찰 배지를 들어 올렸다. 협박, 강요, 불법 채권 추심, 모두 현행범입니다. 경찰들이 빠르게 움직였다. 손 들어. 저항하면 강제 진압한다. 형사들이 한 명씩 깡패들을 포위하듯 둘러쌌다. 하지만 백두파 조직원 중 하나가 이를 비웃으며 말했다. 하하하, 우리가 순순히 잡힐 것 같냐? 그는 갑자기 국밥집 간판을 향해 발을 뻗었다. 쾅, 간판이 부서지며 나무 파편이 바닥으로 우수수 떨어졌다. 국밥집 안에 있던 한복순이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다. 야, 도망가. 그 순간 깡패 몇 명이 후다닥 도망치려 했다. 차단해. 경찰들이 신속하게 움직였다. 도망치던 깡패 하나가 형사에게 덮쳐 몸싸움을 벌였다. 엑스 놔라. 하지만 곧 팔이 꺾이며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움직이지 마. 체포한다. 1명, 2명, 깡패들이 차례로 제압당했다. 하지만 이태성만큼은 끝까지 태연한 표정을 유지했다. 정의는 살아있다. 경찰들이 깡패들을 차례로 수갑 채우는 동안 이태성은 어깨를 으쓱하며 강민준을 바라봤다. 좋아. 오늘은 내가 졌어. 그는 천천히 손을 들며 형사들에게 순순히 체포당했다. 그러나 그의 입가에는 여전히 여유로운 미소가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지. 강민주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너희 같은 놈들은 끝이 정해져 있어. 감옥. 이태성은 조용히 웃으며 경찰차로 향했다. 할머니의 걱정. 백두파 조직원들이 전부 체포된 뒤 국밥집 안은 조용해졌다. 한복수는 허리를 굽혀 깨진 간판 조각을 주워들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강민준을 바라봤다. 괜찮아요. 경찰 양반. 강민준은 국밥집을 둘러보았다. 부서진 간판, 쏟아진 국밥 냄비, 바닥에 흐트러진 테이블. 그러나 그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한복순을 바라봤다. 사장님이 더 걱정이죠. 괜찮으세요? 한복순은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난 괜찮아. 하지만 그녀는 무너진 간판을 보며 착잡한 표정을 지었다. 이 사람들이 다시 오지 않을까? 그게 걱정이지. 강민주는 단호하게 말했다. 앞으로는 우리가 지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한복수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그를 바라보다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비록 국밥집은 엉망이 되었지만 정의는 여전히 살아 있었다.
그리고 그 정의를 지키기 위해 경찰들은 멈추지 않을 것이었다. 이제 국밥집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비가 그치고 새벽의 싸늘한 공기가 국밥집 안을 감쌌다. 부서진 간판 아래에서 한복수는 조용히 앉아 깨진 조각들을 손으로 쓸어 담고 있었다. 주름진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국밥집 내부도 어수선했다. 부서진 의자 몇 개, 깨진 그릇들, 바닥에 흩어진 국물 자국. 강민주는 한복순의 곁에 조용히 앉았다. 그리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사장님,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한 겁니까? 한복수는 손에 쥔 행주를 꼭 쥐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다 지난 일이야. 경찰 양반, 괜히 신경 쓰지 말고 괜찮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강민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그는 진심으로 알고 싶었다. 한복수는 무언가를 고민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결국 그녀는 작게 웃으며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과거의 비, 우리 영감이 있었어. 성환이 아버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젊었을 땐 건강했지. 성환이 키우면서 국밥집을 같이 했어. 근데 그녀는 잠시 말끝을 흐렸다. 그이가 아팠어. 폐암이었지. 강민주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때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었어. 하루가 다르게 상태가 나빠지는데 나는 장사라도 해야 하니까 병원에 붙어 있을 수도 없었지. 병원비를 대려고 이리저리 돈을 빌렸어.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그래도 영감이 살았으면 그 돈을 어떻게든 갚았을 텐데. 국밥집 안은 조용해졌다. 한복순의 말이 이어졌다. 영감이 세상 떠난 지 벌써 10년이 넘었어. 나는 매달 조금씩 돈을 갚았어. 하루하루 장사해서 겨우겨우 빚을 메워왔지. 근데 그녀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이자가 너무 불어버린 거야. 강민주는 입술을 꾹 다물었다. 불법 사채. 한 번 손대면 벗어나기 어려운 늪 같은 것. 그때 빌린 돈이 원래 1,000만 원이었어. 근데 이자가 붙고 또 붙어서 어느새 몇 배가 되어 있더라. 한복수는 쓴웃음을 지었다. 나는 그저 조금씩이라도 갚아 나가면 괜찮아질 줄 알았어. 그런데 백두파 같은 놈들이 그 돈을 사들였더라고. 강민주는 그녀의 손을 바라보았다. 거칠고 주름진 손, 평생을 국밥을 끓이며 살아온 손, 그리고 이제는 그 손으로 빚을 감당하려 애쓰고 있었다. 경찰서장의 고민. 다음 날 경찰서에서 강민주는 이 이야기를 경찰서장 정동철 씨에게 보고했다. 정동철은 두 손을 깍지 낀 채 깊이 생각에 잠겼다. 10년 된 빚이라고. 이미 원금을 몇 배 이상 갚았지만 사채업자들이 계속 이자를 붙여서 빚을 끝도 없이 늘리고 있습니다. 정동철은 천천히 머리를 긁적였다. 백두파가 운영하는 불법 대부업이라. 그럼 할머니만이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도 있을 가능성이 높겠군. 강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이 조직은 서민들에게 돈을 빌려준 뒤 터무니없는 이자를 붙여 재산을 갈취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그 중 한 명일 뿐입니다. 정동철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냥 단순한 협박 사건이 아니었군. 그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 문제는 단순히 한 사람을 돕는 선에서 끝날 일이 아니었다. 한복순의 선택. 그날 저녁 강민주는 다시 국밥집을 찾았다. 한복순은 가게 정리를 하며 무심한 듯 말했다. 경찰서장은 뭐라더나. 강민주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불법 대부업 사건으로 조사해 볼 계획입니다. 사장님만이 아니라 같은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한복수는 손을 멈췄다. 그럼 다른 사람들도.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는 평생을 열심히 살아왔을 뿐이었다. 그저 남편을 살리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 선택이 그녀를 끝없는 채무의 늪으로 몰아넣었다. 경찰 양반. 그녀는 천천히 그러나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라도 이 일을 끝낼 수 있을까? 강민주는 미소를 지었다. 경찰이 해야 할 일입니다. 국밥집 안에는 묵직한 공기가 흘렀다. 밖에는 비가 그치고 밤하늘 사이로 희미한 별들이 떠올랐다. 그리고
이제부터 정의의 반격이 시작될 터였다. 비 온 뒤 맑게 갠 하늘처럼 경찰서 내부에도 작은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강민주는 사무실에서 커피 한 잔을 내려 마시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국밥집 사장님 한복순. 그녀는 한평생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지금은 불법 사채업자들의 협박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때 그의 동료인 오진우 형사사십이 가 책상에 털썩 앉으며 말했다. 야, 강경위, 무슨 고민이 그렇게 많아? 강민주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국밥집 사장님 일 말이야. 우리가 도와줄 방법이 없을까 고민 중이야. 오진우는 턱을 긁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국밥집, 하긴 그 집 국밥은 우리 경찰서 사람들도 많이들 먹지. 그래, 할머니가 우리 동네에서 얼마나 오래 장사하셨는데 이렇게 당하게 놔둘 수는 없잖아. 그 순간 맞은편 책상에 앉아있던 이소연 경사삼 13가 고개를 들었다. 그럼 우리 경찰서 내부에서 모금이라도 할까요? 강민준과 오진우는 동시에 그녀를 바라봤다. 모금. 이소연은 열정적인 눈빛으로 말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건 시민들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동네를 지켜주는 국밥집도 마찬가지죠. 다들 한 번씩은 사장님한테 신세 진 적 있잖아요? 그 말에 오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출근길에 해장하러 갔다가 공짜로 국밥 얻어먹은 게 한두 번이 아니지. 밤새 순찰 돌다 가면 사장님이 경찰 양반 국밥 한 그릇 먹고 가요 하고 그냥 내주실 때도 많았고 강민준의 입가에도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렇다. 그녀는 늘 경찰들을 따뜻한 국밥 한 그릇으로 맞아줬다. 이제는 경찰들이 그녀를 지켜야 할 때였다. 경찰서 내부 모금 운동. 그렇게 해서 경찰서 내부에서 작은 모금 운동이 시작됐다. 우리 동네를 지켜주는 국밥집, 우리가 지켜야지. 이 문구가 적힌 모금함이 경찰서 로비에 놓였다. 처음에는 몇몇만 참여했지만 하루가 지나자 많은 경찰들이 지갑을 열었다. 사장님 국밥 덕분에 야근을 버텼는데 이럴 때 우리가 도와야지. 맞아. 우리 동네 사람이잖아. 이럴 때 경찰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하나둘씩 성금이 쌓였다. 그 소식을 들은 강민주는 뿌듯한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정작 가장 큰 문제는 사장님이 이 돈을 받을까? 한복순의 반응. 며칠 후 강민준과 몇몇 경찰들이 국밥집을 찾았다. 손에 들고 있는 것은 경찰서에서 모은 성금. 한복순은 그 이야기를 듣고는 두 손을 흔들며 말했다. 아이고, 이걸 어떻게 받아요? 경찰 양반들 고생하는데 이 돈 나한테 쓰지 말고 다른 데 쓰슈. 강민주는 예상했다는 듯 미소를 지었다. 사장님, 이건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다들 사장님의 국밥 한 그릇에 힘을 얻었어요. 이제 우리가 사장님을 도와야죠. 옆에 있던 오진우도 거들었다. 사장님, 이 돈은 우리가 그냥 내는 게 아니고 사장님이 우리한테 준 국밥값이라고 생각하세요. 한복수는 여전히 망설였다. 그때 문이 다시 열렸다. 사장님, 우리도 도와줄게요. 동네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우리도 사장님 덕분에 힘든 날 버텼어요. 이 국밥집이 문 닫으면 안 돼요. 우리도 조금씩 돈을 모았어요. 사장님, 이거 받아주세요. 한복수는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아니, 이 사람들까지. 하지만 주민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끄덕였다. 강민주는 조용히 말했다. 사장님이 늘 말하셨잖아요. 국밥 한 그릇이 사람을 살린다고. 이제 우리가 사장님을 살릴 차례입니다. 한복순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조용히 주름진 손을 뻗어 모금함을 받았다. 고마워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다. 국밥 한 그릇의 정.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힘이었다. 이제 국밥집에는 다시 온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늦은 밤 국밥집 복순옥의 간판에 희미한 불빛이 깜빡. 한복수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가게 문을 확인했다. 오늘은 참 이상하게도 조용하네. 최근 들어 동네 사람들의 도움 덕분에 가게 분위기가 밝아졌지만
그녀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가득했다. 이태성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 그때 가게 앞 골목 어귀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경찰 양반. 그녀가 문을 열고 내다보자 어둠 속에서 담배 불빛이 깜빡. 사장님, 아직 안 주무셨습니까? 경찰 강민준이었다. 그의 옆에는 순찰을 돌고 있던 동료, 형사 오진우와 이소연도 함께 있었다. 한복수는 안도한 듯 한숨을 쉬며 말했다. 여기까지 올 필요 없어요. 난 괜찮으니까. 하지만 강민주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사장님. 백두파 놈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에 한복순의 표정이 굳어졌다. 이태성의 움직임. 백두파의 부두목 이태성. 그는 경찰에 체포되었지만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며 며칠 만에 다시 풀려났다. 그리고 곧장 동네를 다시 장악하려 했다. 그날 밤 어두운 창고 안 이태성은 씹던 담배를 바닥에 내던지며 조직원들을 향해 말했다. 경찰들이 국밥집을 지킨다고 웃기는군. 그의 눈빛이 살기를 띠었다. 직접 손대지 말고 다른 방법을 써. 한 부하가 조심스레 물었다. 어떤 방법을 쓰시겠습니까? 이태성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영업을 못하게 만들면 되지. 국밥집을 노리는 검은 소. 그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먼저 위생 신고가 들어왔다. 보건소에서 나왔습니다. 위생 점검하겠습니다. 보건소 직원들이 가게 안으로 들이닥쳤다. 한복수는 당황했지만 게 대응했다. 이제껏 단 한 번도 위생 문제로 걸린 적이 없어요. 하지만 보건소 직원들은 서류를 들이밀며 말했다. 불법 첨가물이 검출되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한복수는 억울한 표정으로 강민준을 바라봤다. 강민준은 조용히 직원들에게 물었다. 누가 신고했습니까? 직원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머뭇거렸다. 익명 제보입니다. 강민준은 이를 악물었다. 백두파 놈들의 짓이었다. 하지만 경찰서에서 국밥집이 불법과 무관하다는 증거를 확보한 덕분에 다행히 위생점검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또 다른 위협. 그 다음 날 국밥집 앞에 철거 경고장이 붙었다. 이 건물은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한복수는 경악하며 종이를 뜯어보았다. 아니, 재개발이라니. 그런 얘긴 들은 적도 없는데. 하지만 구청 직원은 냉정하게 말했다. 정식 공문이 접수된 이상 철거 일정이 논의될 겁니다. 강민주는 즉시 구청에 확인했다. 이거 조작된 서류입니다. 백두파 놈들이 관공서 쪽에 압력을 넣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경찰들은 바로 개입했고 조작된 문서는 무효화되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끝이 아니었다. 가짜 뉴스와 소문. 그날 저녁 동네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속보 유명 국밥집, 불법 영업 의혹, 국밥집 복수녹, 무허가 시설 논란, 경찰 내부 정보 유출, 유착 의혹 제기. 이런 허위 뉴스가 빠르게 퍼졌다. 한복수는 손에 들고 있던 국그릇을 떨어뜨릴 뻔했다. 이제 내 가게를 아예 망하게 하려는 거구먼. 강민주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절대 그렇게 두지 않겠습니다. 국밥집을 지켜라. 그날 밤 경찰들은 국밥집을 24시간 감시하기 시작했다. 골목 입구에서 의심스러운 차량이 나타나면 바로 보고해. 가게 주변 순찰을 강화하자. 그리고 경찰서에서는 법적 대응을 준비했다. 이소연 경사는 직접 구청과 보건소에 연락하여 조작된 신고와 문서를 철저히 조사하기 시작했다. 오진우 형사는 동네 CCTV를 뒤지며 백두파 조직원들의 움직임을 추적했다. 그리고 강민주는 직접 백두파 조직원들을 찾아가 경고했다. 우리는 끝까지 사장님을 지킬 겁니다. 하지만 이태성은 여전히 비웃었다. 경찰이 언제까지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강민주는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 경찰은 끝까지 싸웁니다. 이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국밥집 복수녹의 불은 늦은 밤까지도 꺼지지 않았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다. 이제는 국밥을 끓이는 김보다 사장님의 한숨이 더 자욱했다. 한복수는 테이블을 닦던 손을 멈추고
가게 문에 붙은 또 다른 종이를 바라보았다. 임대료, 인상 안내. 임대료가 다음 달부터 2배로 오릅니다. 계약 갱신이 어려울 경우 가게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건 또 뭐야? 그 순간 국밥집 문이 열리며 경찰관 강민준이 들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다. 사장님,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한복수는 조용히 종이를 내밀었다. 강민주는 그것을 받아 읽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임대료가 2배라고요? 이거 백두파 짓이지.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다. 이렇게 나오면 나가라는 소리나 다름없잖아. 임대료 인상의 배후. 다음 날 강민주는 경찰서에서 건물주 이대훈 58을 직접 만났다. 건물주는 처음에는 말을 아꼈다. 하지만 결국 입을 열었다. 나도 어쩔 수 없다고. 경찰 양반, 어쩔 수 없다니요. 사장님이 여기서 몇 년을 장사하셨는데 갑자기 2배라니 말이 됩니까? 이대훈은 불안한 눈빛으로 창밖을 내다보았다. 백두파 놈들이 찾아왔어. 나한테도 협박을 했다고. 강민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협박. 건물주는 작게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다. 사장님 내보내라. 안 그러면 건물에 문제 생길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 난 평범한 사람이야. 그런 놈들이랑 엮이고 싶지 않아. 강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다. 백두파는 이제 국밥집을 무너뜨리기 위해 임대료까지 무기로 삼고 있었다. 허위 신고와 악의적인 소문, 임대료 문제만이 아니었다. 동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복순옥을 깎아내리는 글들이 도배되기 시작했다. 저 국밥집 위생이 너무 안 좋아요. 벌레가 나왔다던데 가게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함. 혹시 폐기물 처리 문제. 사장님 태도가 불친절함. 우리 동네 국밥집은 다른 곳이 더 나음. 하루가 멀다 하고 퍼지는 악의적인 소문들. 한복수는 가만히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이런 소문이 계속 돌면 장사하기 힘들어지겠지. 그녀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경찰 양반, 이젠 정말 가게를 접어야 하는 거 아냐? 그 말을 들은 강민주는 단호히 말했다. 절대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경찰과 지역사회의 협력. 그날 저녁 경찰서에는 긴급회의가 열렸다. 강민주는 동료 경찰들과 모여 백두파의 불법 행위를 정리했다. 현재 백두파가 가하고 있는 위협은 크게 3가지입니다. 1, 2, 3. 이에 대해 경찰들의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건물주 협박은 강요죄로 수사 가능합니다. 증거 확보가 관건입니다. 허위 신고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받은 신고건을 수집해야 합니다. 온라인 루머는 명예훼손 혐의로 조치 가능합니다. 커뮤니티 관리자에게 협조 요청을 하죠. 그리고 지역사회도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다. 주민들의 힘. 다음 날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국밥집에 모이기 시작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짓 그냥 둘 수 없지. 우리도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야. 그들은 SNS에서 적극적으로 복순옥을 응원하는 글을 올리기 시작했다. 복순옥, 20년 넘게 장사한 우리 동네 최고의 국밥집입니다. 사장님 힘내세요. 다들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국밥집을 일부러 더 자주 찾기 시작했다. 백두파의 반응.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이태성은 피식 웃었다. 그는 부하들을 보며 말했다. 경찰들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까지 엮일 줄은 몰랐네. 한 부하가 불안한 얼굴로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태성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천천히 말했다. 그럼 더 강하게 나가야지. 그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이제 국밥집을 향한 진짜 위협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늦은 밤 경찰서 회의실. 테이블 위에 놓인 문서 더미와 컴퓨터 화면에는 백두파의 범죄 정황이 가득했다. 강민주는 팔짱을 낀 채 화면을 바라보았다. 그의 옆에는 동료 형사 이소연과 오진우가 앉아 있었다. 이제 우리가 반격할 차례야.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SNS 홍보 작전. 다음 날 경찰들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SNS 홍보를 시작했다. 샵복순옥을 지켜라. 백두파의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동네를 지켜온 국밥집
우리도 힘을 보탭시다. 사장님 국밥 한 그릇이 경찰을, 소방관을, 우리 이웃을 살려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킬 차례. 이 게시물들은 순식간에 수천 개의 공유를 기록했다. 그리고 곧 지역 뉴스에서도 이를 보도하기 시작했다. 단독 동네 국밥집, 조직폭력배의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버텨 경찰과 지역사회가 힘을 합쳐 지켜낸 가게. 그 감동적인 이야기. 방송이 나가자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그날 저녁 경찰들은 국민청원을 공식적으로 진행했다. 국밥집을 지켜주세요. 불법 사채와 조직폭력 근절을 촉구합니다. 청원 글에는 백두파가 사채업을 이용해 서민들을 착취한 사례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24시간 만에 10만 명 돌파.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했다. 백두파의 압박이 무너진 순간, 며칠 후 경찰서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저 협박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 남성의 떨리는 목소리. 저도 백두파에게 빚을 졌고 지금도 매달 말도 안 되는 이자를 갚고 있습니다. 이제 백두파의 더 큰 범죄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태성, 흔들리다. 그 소식이 전해졌을 때 백두파의 부두목 이태성은 얼굴을 굳혔다. 그의 앞에는 부하들이 잔뜩 웅크린 채 서 있었다. 국밥집 하나 못 정리해서 우리가 이 지경까지 온 거냐? 누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형님, 이제 경찰들이 그냥 넘어갈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저희 조직원들도 하나둘씩 잡혀가고 있고. 이태성은 주먹으로 테이블을 쾅 내려쳤다. 경찰들이 이러는 거 그냥 두지 않겠어.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처음으로 불안함이 스쳤다. 국밥집의 기적. 그날 저녁 국밥집 복순옥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다.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다. 방송과 SNS를 통해 소식을 접한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온 것이었다. 한복수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아이고, 다들 이렇게까지 와줄 필요 없는데. 하지만 주민들은 활짝 웃으며 말했다. 사장님, 우리도 사장님 덕분에 힘을 얻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도울 차례죠. 이소연이 조용히 국밥을 한 숟가락 드며 말했다. 이 국밥 한 그릇이 사람을 살리네요. 강민준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는 다짐했다. 이제 백두파를 끝장낼 시간이다. 백두파의 몰락은 이제 시작이었다. 국밥집 복순옥의 불빛이 따뜻하게 새어나오는 밤. 그러나 경찰서 회의실 분위기는 그와 정반대로 날카롭게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강민주는 테이블 위에 놓인 백두파의 범죄 정황을 가리키며 경찰 동료들을 둘러보았다. 이제 확실해. 백두파는 단순한 협박 조직이 아니라 대규모 불법 대부업을 운영하고 있었어. 이소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넘겼다. 대출 피해자 명단만 봐도 50명이 넘어요. 서민들에게 높은 이자를 물리고 못 갚으면 폭력을 행사하거나 가게를 빼앗았어요. 오진우가 씁쓸한 얼굴로 말했다. 한복순 사장님도 그런 피해자 중 한 명이었고, 이태성, 이놈이 모든 걸 지휘하고 있었군. 강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태성을 비롯한 백두파 조직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망쳐왔는지 이제야 드러났다. 이제 우리가 그들에게 철퇴를 내려야 할 때다. 체포 작전 개시. 며칠 후 경찰은 백두파 일망타진 작전을 개시했다. 경찰서장 정동철이 무전기를 들고 작전 개시를 명령했다. 모든 팀 위치 확보, 목표, 인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날 밤 경찰들은 여러 장소에서 동시에 백두파 조직원들을 체포하기 시작했다. 경찰이다. 전원 손 들어. 불법 대부업 사무실 덮친 경찰들은 내부에 있던 조직원들을 차례로 수갑 채웠다. X 경찰이 이렇게 빨리 움직이지 마. 체포한다. 그들은 꼼짝없이 붙잡혔다. 이태성 결국 무너지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인물 이태성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그는 도망칠 준비를 마친 채 비밀 장소에서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고 있었다. 야, 다 정리됐어? 해외로 나갈 준비해. 그러나 그의 말을 끄는 것은 멀리서 들려오는 경찰 사이렌 소리. 그는 창문을 열어봤다.
그 순간 건물 주변이 경찰들에게 포위되어 있었다. 이태성, 너는 포위됐다. 도망칠 곳 없다. 이태성은 이를 악물고 주먹을 꽉 쥐었다. 젠장. 그가 도망치려는 순간 문이 쾅 하고 열렸다. 강민준이 권총을 들고 서 있었다. 이태성, 끝이다. 이태성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들었다. 경찰 양반, 참 끈질기네. 그러나 강민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너희 같은 놈들은 끝이 정해져 있어. 감옥에서 평생 후회하게 될 거다. 그렇게 백두파의 부두목 이태성도 결국 체포되었다. 사장님의 눈물. 며칠 후 국밥집 복순옥. 한복수는 가게 앞에서 경찰차가 떠나는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 안에는 백두파 조직원들이 타고 있었다. 그녀는 두 손을 모아준 채 눈물을 머금고 있었다. 이제 정말 끝난 거구먼. 그때 강민준이 조용히 다가왔다. 사장님,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한복수는 눈물을 닦으며 작게 웃었다. 경찰 양반들 덕분이에요. 국밥 한 그릇밖에 대접 못했는데 이렇게까지 날 지켜주다니. 강민준은 웃으며 말했다. 사장님 국밥 덕분에 우리도 버틸 수 있었어요. 이소연이 장난스럽게 말했다. 맞아요. 솔직히 사장님 국밥 안 먹으면 순찰 돌 때 힘 안 나거든요. 오진우도 맞장구 쳤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오래오래 장사하셔야 합니다. 한복수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 국밥이 사람을 살린다 했지. 경찰 양반들도 앞으로 힘들 때는 국밥 한 그릇 먹으러 오슈.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걱정이 아닌 희망이 담겨 있었다. 정의는 살아있다. 그날 밤 국밥집 복순옥에서는 구수한 국밥 냄새가 가득 퍼졌다. 밖에는 경찰차 불빛이 사라지고 평범한 동네의 밤이 돌아왔다. 하지만 그곳을 지나던 사람들은 알 것이다. 이 국밥집이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정의와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모인 장소라는 것을. 그리고 경찰들도 다시금 다짐했다. 우리는 이 동네를 그리고 우리 이웃을 끝까지 지킬 것이다. 정의는 살아있었다. 따뜻한 햇살이 국밥집 복순옥의 창문을 통해 스며들었다. 오랜만에 찾아온 평화로운 하루였다. 어수선했던 며칠이 지나고 이제 가게 앞 골목은 예전처럼 조용했다. 그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 냄새만이 변함없이 동네를 감싸고 있었다. 어서 와요, 경찰 양반들. 한복수는 활짝 웃으며 경찰들을 맞이했다. 국밥집 안에는 강민준을 비롯한 경찰 동료들, 그리고 동네 주민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국밥 한 그릇의 힘. 오진우가 테이블에 앉으며 장난스럽게 말했다. 사장님, 요즘 장사 너무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자리 잡기가 힘들어요. 이소연도 맞장구 쳤다. 진짜로요. 요즘엔 줄 서서 먹어야 한대요. 한복수는 손을 흔들며 웃었다. 이게 다 경찰 양반들 덕분이지. 그동안 나도 살면서 별일 다 겪었지만 경찰들이 이렇게 도와줄 줄은 몰랐어. 강민주는 빙근 미소를 지으며 숟가락을 들었다. 국밥에서 피어오르는 구수한 향이 온몸을 따뜻하게 감싸는 듯했다. 그는 국밥 한 술을 떠먹으며 나직이 말했다. 이 국밥 한 그릇이 참 사람을 살립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경찰서장 정동철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국밥 한 그릇의 힘이 이렇게 클 줄 몰랐군. 모두가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다. 함께하는 온기. 국밥집은 어느새 온기로 가득 차 있었다. 동네 주민들도 함께였다. 사장님,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하세요. 맞아요. 우리 다 같이 지킬 겁니다. 이제 국밥집은 단순한 가게가 아니었다.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서로를 위하는 따뜻한 공간이 되었다. 마지막 한 숟가락. 국밥을 절반쯤 비운 강민주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다. 우리의 작은 도움 하나가 누군가에겐 큰 힘이 된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국밥집은 안전하다. 그리고 그 안에서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은 여전히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었다. 한복수는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며 익숙한 한마디를 건넸다. 경찰 양반들, 국밥 한 그릇 더 하고 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변함없이 따뜻했다. 국밥집에는 언제나 온기가 가득했다. 한 그릇의 국밥이 가진 힘, 여러분도 느끼셨나요? 뜨끈한 국밥 한 숟가락이 허기를 채워주듯 누군가의 작은 친절과 도움은 우리 삶을 따뜻하게 데워줍니다. 이야기 속에서 경찰들은 정의를 지키고 주민들은 서로를 돕고 그리고 국밥집 사장님은 변함없이 한 그릇의 따뜻한 국밥을 내어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도움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정의는 여전히 살아있고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이 작은 연결고리들이 모여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의 온기를 함께 나누어 보시겠어요?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을 눌러주세요. 작은 클릭 하나가 저에게는 큰 응원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함께 나눠주세요. 다음에도 더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국밥처럼 뜨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